안녕하세요. 와플TV 여러분, 학점은행제 학습 플래너 석구쌤입니다. 학점은행제라는 교육제도를 막상 시작하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부터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학점은행제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게 확실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평생교육제도라고 불리는 학점은행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학점은행제란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력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교육제도로 수능을 보고 대학에 들어가지 않아도 전문대나 대학교를 졸업한 것과 동일한 학위 취득이 가능하며, 전문대를 졸업한 것과 동일한 학위를 전문학사라고 하고 대학교 졸업과 동일한 학위를 학사라고 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 2급이나 보육교사 2급, 평생교육사, 한국어 교원 2급 등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과목들을 이수할 수 있죠.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것에 대해 짚어드릴게요. 먼저 학점은행제 전공입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경영, 심리, 아동, 컴퓨터, 미용 등 다양한 전공으로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내가 원하는 전공을 학점은행제로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학점은행제에는 어떤 전공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후 표준교육과정 탭에서 표준교육과정 조회를 선택하게 되면 학사, 전문학사 학위 과정에 있는 전공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이수해야 되는 과목 또한 확인이 가능해요. 다음으로는 평생교육원입니다. 평생교육원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업을 듣게 되는 일종의 대학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는 교육원을 직접 찾고 확인을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동일하게 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에 접속 후 표준교육과정 탭에서 교육훈련 기간 조회를 선택해주세요. 여기서 유형을 원격교육으로 선택하신 후 검색을 하거나 여러분이 희망하는 전공 입력 후 검색을 하게 되면 온라인 평생교육원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다 보면 평생교육진흥원은 무엇인지, 평생교육원과 무엇이 다른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평생교육진흥원은 학습자 등록부터 학점 인정 신청, 학위 신청 등 각종 행정 절차를 하는 곳으로 최종적으로 학위를 수여받게 되는 하나의 행정기관입니다. 이와 달리 평생교육원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필요한 과목을 듣는 곳으로 하나의 교육기관이라고 보면 되는데, 평생교육원에서 신청한 과목을 수료하면 자동으로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전송이 되어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해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행정 절차를 하는 곳이고, 평생교육원에서는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과목에 대해 공부를 할 수 있는 대학인 거죠. 여기서 또 다른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학점은행제 행정 절차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학은제 행정 절차에는 크게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 학위 신청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학습자 등록은 내가 학점은행제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용할 예정이다라는 것을 평생교육진흥원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내가 듣고 있거나 들었던 과목에 대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학습자 등록을 하지 못한다면 수료한 과목, 취득한 자격증에 대한 학점을 등록할 수 없으며 최악의 경우 학위 신청까지 하지 못합니다. 다음, 학점 인정 신청은 수업을 수료한 후 또는 학점 인정 자격증이나 독학사 시험을 통해 받은 학점을 국가에 보고하는 것으로, 희망하는 학위에 따라 필요한 학점 기준이 다르니 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학위 신청입니다. 학위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학사 학위는 140학점, 전문학사 학위는 80학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전공과 교양 기준까지 있어 이 기준 또한 지키지 못한다면 학위 신청이 불가하죠. 학습자 등록과 학점 인정 신청은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1년에 총 4번 할 수 있으며, 학위 신청 전반기의 경우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하반기는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것은 학점은행제 하는 법 중 주의사항입니다. 첫 번째, 연간 이수 제한입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수업을 통해 1년 동안 수료할 수 있는 학점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한 학기는 24학점, 한 해에는 42학점을 수료할 수 있어서 이 제한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교육원마다 들을 수 있는 과목 수에도 제한이 있는데요. 학사 과정을 진행하는 분이라면 한 교육원에서 35과목 이상을 들을 수 없고, 전문학사 과정을 진행 중이라면 20과목까지 수료할 수 있습니다. 한 교육원에서 모든 수업을 들을 수는 없으니 꼭 주의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의할 점은 중복되는 과목입니다. 기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선택하는 학점 인정 자격증과 독학사 시험. 하지만 독학사 시험을 볼 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수업과 절대로 겹쳐서는 안 됩니다. 과목명이 동일하며 독학사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여러분은 수업을 통해 받은 학점은 자동으로 쓸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니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 하는 법에 대해 여러 곳을 찾고 있는 분들을 위해 더 이상 헷갈리지 않았으면 하여 다양한 정보를 담았는데요. 이 밖에 학점은행제에 대해 아직도 궁금한 점이 해결되지 않았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싶은 분이라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언제든 주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와플TV 학점은행제 학습 플래너 석구쌤이었습니다. 모바일 카카오톡에서 스펙타임을 검색한 후 친구 추가를 하고 물어보시면 바로 알려드려요.